안녕하세요.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화요일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이로써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와 또한 금융주 또한 에너지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미국 증시에 대한 정리 장은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부진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악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 위축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중에는 다우지수가 점심 무렵에는 금요일 수준으로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 하루 종일 힘없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5% 내렸습니다. 12,08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1% 3대 지수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큽니다. 2,70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1.08% 떨어진 1,286포인트에서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23개 종목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주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에서 3% 이상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택 경기 침체와 경기 부진 그리고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주 금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데니얼 타울로 이사는 대형 은행들의 보다 강력한 자기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항공주들도 하락세가 컸습니다. 유나이티드 컨티넨털, 델타 항공이 3% 이상 내렸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전 세계 항공사들의 이 순익 전망치를 직전의 절반 수준인 40억 달러로 크게 낮췄는데요. 경기 둔화로 탑승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본 반면에 유가 전망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신제품인 아이클라우드를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음악, 동영상, 사진 등과 같은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클라우드가 미디어 소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의 주가 장 초반은 상승을 보이다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최고 경영자가 야윈 모습으로 등장하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또 여기에 또 별다른 깜짝 발표 없이 끝나자 주가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 플로서 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5월의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펴는 시점에 대해서는 플로서 총재는 올해 연말까지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 분위기를 지배하는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한 미국장에 대한 평가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미국 증시를 산무장세다, 세 가지가 없는 장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은 주도 주가 없고, 그다음에 시장에 그 주도 세력이 없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없을 때 보통 이것을 산무장사라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게시판에 저와 관련해서 요즘 그 힘이 없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 사실상 그런 모습이 뉴욕 그 월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재테크 시장의 그 카오스 시대 그리고
증시에서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그 표현을 썼고 네. 그런 것이 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정책이라든가 경기라든가 투자자 서행 측면에서 하나의 그 변곡점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세가 늦어도 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 최근에 무기력 장세에 해당되는 뉴욕 증시가 지금의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조만간 시작될 그렇게 보이는 2, 4분기의 기업들의 프리 어닝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이 단기적으로 좋게 나올 때면 산무 장세의 이러한 무력 장세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때는 이런 산무 장세에 따른 어떤 카오스 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의외로 좀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름 휴가철을 떠나는 시장 참여들이 포지션 변경이 이렇게 올 여름 말까지 변경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다 본다면 대체로 보면 3분기까지는 이런 쪽에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는 그 이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의 탄력성 이런 소위 리질런스라는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까 플로시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알아봤던 3차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견해를 제시한 데는 역시 미국의 민간 부분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해서 미국 경기가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런 예상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미국 경제가 이번 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경기 부양 효과 단기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성격으로 이렇게 개선된다면 대체로 보면 3분기 이후서부터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다시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난 주말에도 알아봤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변곡점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변곡점 상태에 있는 미국 증시를 이끌어 말란 뚜렷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사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읽혀지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서도 시간 다르게 해서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장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원래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게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많이 얘기 들은 시각이 이런 장세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당분간 떠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산이라든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체로는 올 여름철이 그런 쪽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의 자세를 요구하는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간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산무 장세로 인해서 비교적 증시 자체가 좀 무기력해지는 이런 모습. 그게 반드시 비관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주기를 기대했습니다는 이런 기대도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상 무기력 장세가 지속되는 것이 최근의 뉴욕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재료가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더 지켜보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잠시 후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각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머징 마켓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장한 상하이 증시 금요일장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합니다. 네, 상하이 지수 금요일장에서 0.84%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728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758개 상장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양호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등 이 긴축 조치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재료들이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4월 18일 고점 이후 지수가 11%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대부분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목요일장에서 급락을 했던 은행과 부동산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전기값 인상에 따라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인상에 전력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네, 6일 단오절로 상하이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합니다. 네, H지수 1.74% 이상 내렸습니다. 12,75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스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시장은 그대로 받은 모습인데요. 금융주를 비롯해서 자원주, 부동산 관련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모기지 상환을 위해서 주식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건설은행이 큰 폭으로 내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력가격 인상 호재로 인해서 일부 전력업체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로 6일장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증시 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8,42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가신 모습입니다. ICC은행과 하우징 디벨롭먼트 파이낸스 등 이 주요 금융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일앤 내추럴가스와 마힌드라 등이 약세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0.41% 오른 1,86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수익 감소 전망으로 국제 유가가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장중에 루크오일 등 대형 관련주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예상보다는 양호한 서비스 PMI와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힘입어서 장 후반 들어서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합니다. 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63,06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서 국제 상품 가격 하락, 또 대출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한 모습인데요. 주요 에너지 업체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으로 에너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더블딥이냐 혹은 소프트 패치냐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중국도 경제 지표 부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옴에 따라서 경착륙하느냐 또는 영착륙하느냐에 대한 논란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미국 증시의 소프트 패치 더블딥 그리고 중국 경기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와 함께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먼저 미국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 많이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증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그 관심사고 중대한 그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아마 이번 주에도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가 가장 큰 그 증시의 그 변수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 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그 소프트 패치와 더블딥 논쟁 이러한 논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지금의 그 지표가 부진하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네. 다시 미국 경제의 탄력을 받아서 회복 국면 본래 계획된 회복 국면에 재진입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바로 그 소프트 패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침체 후에 다시 경기 회복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용어를 이렇게 신문지상에 번역해서 나오는 신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딥이라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지표가 부진한 것은 추세적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서 이 WDB라는 것은 일시적 회복 후에 다시 재침체하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일한 그 경기가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향후의 그 경기라든가 주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가에서 전입가격 상태에 이렇게 가는 것도 바로 이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1분기 성장률 이후에 지금 보면 생산, 소비, 부동산 모든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네. 사실 시장 참여들이 지난 그 나흘간 무료기 장세에서 보여줬듯 사실 그 WDB 시각 쪽으로 많이 지금 시각이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FRB 입장에서는 사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지금의 부진한 모습이 일시적 현상을 겪은 후에 다시 본래의 구도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소프트 배치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떤 쪽으로 관심이 되느냐 이것도 결정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에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장세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이 문제의 향방에 따라서 사실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의 그 진전되는 상황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때그때 상황을 전개시켜 드리는 것이 투자 판단에 가장 유용한 이러한 그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판단해서 자주 거론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문제니만큼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추진했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그 국민들의 설득을 구하는 것, 도덕적 설득을 구하는 것이 이건 이제 모럴 수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 두 가지 논쟁이 지속됨과 함께 경제 정책의 키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연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 양해를 구하는 모럴 수에이션, 도덕적 설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미국의 그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사실 그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연방 부채 법정 한도에 그 도달함에 따라서 사실 정부의 지출을 증액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정부 지출을 더 이상 삭감하기도 어렵습니다는 그런 가운데 지출을 그 동결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특정 계층은 희생을 강구하고 다른 계층의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구조적 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희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럴 수에이션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도덕적 설득을 구해서 재정 정책 부분에 여지가 적은 가운데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시안이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추진하되 지난 그 주말에도 지금 연준과 골드만삭스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없다. 반면에 시장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추진한다 하는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 문제를 두고 지난 주말에 우리도 알아봤습니다는 그러한 논쟁이 더 월가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전입 가격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시한대로 종료되되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미국의 FRB 입장에서는 공식적 견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지난번 FRB 연준 회의에서 사실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에 의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 보다 그 진전되고 보다 숨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경기가 문제가 됐을 때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뿐만 아니라 모기증권이라든가 하는 많은 재산을 매입해서 돈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점은 아마 시청자분께서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이렇게 시한이 마무리되고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명목을 붙이지 않고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FRB의 기본 목적은 경기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시키는 대책이다. 그렇죠.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 연준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판단에 보다도 더 부진하게 경제 지표만 나오면 나올수록 정책 여지가 적으면 희생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설득을 구해 나가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더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경기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어쨌든 추진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정책에서 네. 명목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명목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는 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다양한 각도의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사실 지금의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기 3년 동안 미국 국민들의 많은 이렇게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와 있고 또 지금 상태에서 사실 경기가 재도라되면 경기 재도에 따른 어떤 고통은 결국 미 국민들 특히 중하위 계층에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경기 논쟁이 참 많이 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쟁이 나오는지 배경과 어떤 논쟁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네, 중국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던 경착륙에서 한 단계 더 진전돼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전에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 문제인 얘기 나왔습니다는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성장 쪽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성장을 희생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에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정책 강도가 상당히 강력했었고 또 인플레 원인으로 대비해 볼 때는 너무 금리 인상 쪽으로 인플레 대책을 주력함에 따라서 예. 사실 지금의 중국의 인플레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원자재 수요를 하지 않을 때는 세계 원자재 가격의 75% 정도가 폭락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사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나타난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 원인별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잘못돼 있었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잘못되다 보니까 보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강력한 금리 인상 대책하다 보니까 성장분의 여유가 있었던 분이 지금 성장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예상됨에 따라서 중국 경제 경착륙 문제가 나갔습니다는 사실 그러한 그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그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5.4에서 4월 달에는 한 5.2% 다소나마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5월 달, 6월 달 경우에 따라서는 5.6%, 6%까지 예상됨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경착륙에서 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리 가느냐 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잠재 성장을 밑으로 떠지는 과정에서 경착륙이고 인플레 문제가 부분적으로 안정되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의 물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는 경착륙보다도 한 단계 진전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얘기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할 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지 이런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의 혼동스러운 이런 단계에서 사실상 중국의 그 경제라든가 물가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스파게티 볼 이펙트는 볼은 사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스파게티 그릇에 이게 삶을 스파게티를 국수를 이 사발 속에 넣으면 사실상 서로 엉키고 성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생각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앙등한 거를 보면 사실 그 긴축 정책을 취해서 경기를 부전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책을 피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스파게티 볼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정책 대응이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기 상황은 더 악화되는 이런 국면이 최근의 중국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경제 경착륙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중국은 거시경제 운영상의 우선순위는 인플레 쪽은 두는 것을 변경시키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 인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기 성공적으로 완물이 돼서 사실상 그 중국 경제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그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인민들로부터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물가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성장보다 더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지금까지 인플레 대책이 주로 성장을 훼손하는 역을 상당히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경착륙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물가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성장 훼손을 안 되는 쪽으로 인플레 대책이 변경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안화를 평가 절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 거겠습니다는 오늘 방송 전에 네. 스미스한 그로스와 그다음에 프로메스한 그로스를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적으로 난항을 펼 때는 예. 사실상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생산성의 방식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주로 분업화라든가 전문화라든가 이런 동안 효율성 중시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는 앞으로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중국 경제 성장성을 유지해가는 소위 스미스적 성장에서 프로메스적 성장으로 성장 과정을 바꿔서 이 두 가지 난제를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 쪽으로 인플레 대책을 이렇게 좀 분담시켜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의 회소력을 다소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구조물들 자체적으로 개발시켜서 예. 사실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단기적 과제, 중장기 과제 이걸 동시에 해결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요. 이 미국의 경기 논쟁과 중국 경기 논쟁의 차이점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네. 양대 축의 입장에서 사실상 경기 성격이 비슷하게 된다면 보완성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완성이 없습니다. 왜 중국 경제 침체되고 그다음 미국 경제 침체되면 양대 국가가 경기가 침체된다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논쟁과 미국의 경기 논쟁이 서로 경기의 순환상의 위치가 서로 엇박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 경기 논쟁이 된다면 충분히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경기 논쟁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중국의 그 연착륙과 경착륙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은 경기 순환상의 위치에서 정점을 지난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미국 내에서 소프트 해치와 더블집 논쟁은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는 상태에서 나타난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쪽은 둔화 과정에서 한쪽은 회복 과정에서 하기 예. 때문에 충분히 보완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보완적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하는 각도에서는 수학에서 그 컨비네이션 경우의 섭 조합의 수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일단은 양국의 두 논쟁 경기 논쟁을 조합한다면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되고 중국 경제가 연착륙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최악의 경우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되고 미국이 더블딥되는 이런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최악, 최상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가도기정 단계에서는 그 두 가지 조합의 중간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소프트 패치된다면 중국은 경착륙되는 그 다음에 미국이 더블되는 중국이 소프트 랜딩 되는 이런 쪽에 중간선으로 가도기 단계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 대체로 GH 기관들은 경제 속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기적 혼란을 거쳐서
대체로 보면 이러한 경제 속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대체로 그 과도기적인 혼란 상태가 한 3분기 정도는 가고 이게 여기서 3분기라는 것은 앞으로 3분기가 지속된다는 게 아니고 올 3분기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정도까지죠. 9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가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증시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그 네 가지 경우에 따른 증시에 대한 영향 어떨까요? 네, 일단 주요 예측 기간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말하면 미 경제 소프트 배치되고 중국 경제가 연착륙된다면 특별히 한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각이라든가 또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이렇게 조정이 될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향성을 거치기 전인 과도기적인 상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간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미국의 소프트 패치, 중국의 경착륙, 그다음에 미국의 더블딥 내지는 중국의 소프트 랜딩 하는 이런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서로 양국의 경기가 엇박자가 놓인 상태에서 사실 중국이 부각되면은 뭐 어쩌고 그다음에 미국이 부각되는 어쩌고 서로 엇박자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보면 사실상 올해 3분기까지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재테크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보이지 않은 이런 재테크 시장의 카오스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이럴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무장세의 투자자의 대응 전략은 시장을 좀 다소 이게 주식을 처분했고 밖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의 포지션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제3자 입장에서 좀 다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변동성이 크고 재테크 혼돈 시장이 될 때는 사실상 파지티브 인베스트먼트 즉 플러스 수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적립식 상품에서 매입 단가를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월 지급식 상품을 이용해서 사실상 짧게 수익을 손에 좀 넣어가는 이런 상품을 이런 투자 전략 이게 이제 네거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데요. 네. 이런 쪽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카오스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국의 정책의 방향이 잡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논쟁에 따른 한국 증시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